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 전문점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만화 사례를 보시면 강남에 어떤 한 커피 매장은 월 임대료가 한 1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월 임대료 1억 원 정도를 지불을 하려면 커피를 얼마 정도 팔아야 되냐, 그죠? 그래서 보통 시중 분석을 해보면요. 판매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8에서 21%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변동비라는 거, 변동원가라는 걸 계산해서 공원이익이라는 걸 구할 줄 알아야 손익분기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원이익, 손익분기점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대충 계산해보면은, 한 하루 매출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커피 한 잔 가격을 4,000원으로 봤을 때, 하루에 2,000잔씩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2,000개 이상을 팔아야 일단 손익분기가 되는 것이고 2,000개를 초과해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투자 타당성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른자 땅에다가 커피 전문점을 넣는 설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홍보 효과죠.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런 매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커피 전문점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손익분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CVP 분석이라는 건요. 자, 우리 관리회계 분야 세 가지 파트 중에 계획 쪽입니다. 플래닝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CVP 분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CVP 분석은 코스트, 발륨, 프로핏의 약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원가, 조업도, 이익을 연계해서 의사결정에 분석하는 도구로 쓰는 게 바로 CVP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조업도라는 건 영어로 발륨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수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만 커피 전문점에 예를 든다면 커피 판매 수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커피 판매하는 수량과 대비했을 때
원가랑 이익을 동시에 분석하는 걸 우리가 CVP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VP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첫 번째는 자, 영업이익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최소한 이익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개의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현재 우리의 매출액이 얼만큼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할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목표이익 분기점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제품을 몇 개 이상 판매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를 CVP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CVP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물론 현실에서는 이 가정에서 좀 벗어나겠죠. 근데 그 가정에서 벗어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관료회계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관료회계 기초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액은 판매량에 선형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매출액은 우리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선형으로 비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판매 가격이 매출 수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에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잔을 팔건 1,000잔을 팔건 10,000잔을 팔건 계속 가격은 4,000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이 CVP 분석의 첫 번째 가정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그 변동원가랑 그 고정원가에 대한 가정도 필요한데요. 자, 변동원가는 총 변동원가는 생산량과 비례한다고 가정하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 가정했다면 아까 원재료비가 한 20%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0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0원이죠. 1,000원. 그럼 100잔을 팔건 1,000잔을 팔건 하나당 변동원가는 계속 1,000원씩 가는 거지만 총 변동원가는 그 100잔을 팔면 1,000원 곱하기 100개, 1,000잔을 팔면 1,000원 곱하기 1,000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선형으로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월 임차료 1억 원은 한 잔을 팔건 100잔을 팔건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 총 변동원가는 선형으로 비례한다고 보는 겁니다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팔건 100개를 팔건 한 잔에 들어가는 변동원가는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VP 기초 좀 공식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 숫자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앞에 사례와는 다른 커피 전문점 숫자를 많이 줄인 겁니다. 자, 판매 가격은 5,0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단위당 변동비는 보통 아까 20% 정도가 재료비라고 하니까 한 1,000원 정도라고 보자 이거죠. 자, 총 고정원가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임차료나 이런 거라고 가정하시고 현재 판매량이 8,000개 정도 판다면 그럼 도대체 이 커피 전문점은 현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피 몇 잔을 팔아야 되는지를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자, 총 수익 또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영어로는 토탈 레비뉴의 약자라고 해서 앞으로 TR이라고 표시할게요. TR. 그럼 우리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앞으로 price P라고 하고요. 판매량은 Q, 퀀터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총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예를 들자면 가격은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량은 8,000개니까 두 개를 곱하면 현재 이 커피 전문점의 매출액은 4,000만 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식을 하나 외웁니다. 자, TR은 P 곱하기 Q다.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다 라는 공식이죠. 두 번째가 좀 더 좀 어렵고 중요한 공식인데요. 자, 총 비용, 영업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영업이익까지만 주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업활동 위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총 비용은 또
토탈 코스트의 약자로 해서 앞으로 TC라고 할 건데요. 이 총 비용, 총 원가 안에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있겠죠. 자, 총 변동원가를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해서 줄여서 TVC다 이렇게 약자로 쓸 거고요. 앞으로 자, 총 고정원가는 토탈 픽스드 코스트라고 해서 TFC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토탈 코스트는 TVC 더하기 TFC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TVC는 아까 우리가 가정에 의하면 그 판매량, 생산량에 연동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이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를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해서 UVC다라고 표현할게요.